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떡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도 너무 오래전이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지가 안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못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야 찾아온 점 죄송해요.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공지글을 올렸다시피 예전 영상들이 대부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 불찰입니다. 사실 영상을 처음 만들 때에도 정보가 많이 부족했었고 폰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몇몇 영상들은 좀 남겨놔도 블러 처리를 하거나 이제 대부분의 영상은 내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느라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셨을 텐데 그리고 좋아해 주신 영상들도 여러 가지 있는 걸 알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요. 우선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책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 기다려주셨다면 그 또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늘 잘하는 거 있죠. 소설 추천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같은 영상으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추천드릴 책 가져왔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어떤 책을 읽을지 그리고 책을 얼마나 읽을지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2025년 새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독서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책 3권 들고 왔어요. 정확히는 5권인데요. 이제 3권짜리 트릴로지 하나가 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독서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책이에요. 사실 이걸 연말결산으로 들고 오려고 했었는데 연말결산도 여의치가 않았어서 신년 추천으로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짜잔! 이유리 작가의 비눗방울 퐁이라는 단편집입니다. 이유리 작가는 지금은 내려갔지만 여러분들 혹시 보셨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리 작가의 브로콜리 펀치라는 단편집인데요. 그때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자 앞으로도 지켜볼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리 작가와 제가 비슷한 작가 한 분을 꼽자면 임선우 작가 이렇게 두 분이 같은 결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펀치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복서인 내 남자친구의 손이 브로콜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함에서 나무가 자랐는데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단편집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비눗방울 퐁 역시 비슷한 결의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때는 그때 가서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당근주의 맛, 보험과 야쿠르트, 달리는 무릎, 비눗방울 퐁, 킹크랩 이렇게 8편이고요. 요 현실들 역시 뭔가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이야기에는 가상현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에는 감정전이 라는 그런 프로그램, SF적인 요소가 나오기도 하고 담금주에 감정을 넣어서 담가버리는 그런 환상적인 요소도 있고 그 이외에도 퀴어의 사랑도 있고 무릎에 갑자기 외계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는 내용도 있고 요 표제작인 비눗방울 퐁처럼 죽음을 선택하는 게 비눗방울 방식이고 어느 순간 그 비눗방울 방식을 택한 사람은 이제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비눗방울처럼 퐁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어떤 작품들은 매우 환상적이고 어떤 작품들은 뭔가 판타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섞여 있는 단편집이라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임선우 작가의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작품을 추천했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책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라면 또 이 이유리 작가의 비눗방울 퐁이라는 단편집을 좋아하실 겁니다. 이 단편집은 유독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 연인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이 우주가 너무 넓고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아주 작고 작은 사랑, 그리고 고통에 지배당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도 색다른 해소법을 꿈꾸는 게 인류죠. 허무맹랑하게 느껴져도 언제나 그런 인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냈던 것 같아요. 모순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야. 이 우주는 넓고 우리는 너무 티끌가만한 존재니까 그냥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게 위로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금까지 저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소우주라고 말을 할 때마다 근데 나는 우주가 아니야. 나는 나야. 우주 너무 넓어 무서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리 작가의 해석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지독히 현실적이지만 이상적인 현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상현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해소 방법들로 뭔가 위로를 전하는 것 같아요. 비눗방울처럼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술잔에 나의 감정을 녹여 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슬픈 감정을 전이해서 공허한 뻥 뚫린 마음을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정말 색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특별하게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유리 작가를 역시 사랑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작품입니다. 뭔가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볍지만 절대 우습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필요했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좀 필요했어서 이유리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고 했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샀던 책입니다. 실제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좋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임선우 작가 그리고 이유리 작가 일부는 정세랑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함께 즐겁게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25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데려온 책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 추천드렸던 책이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책인데 그때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으로 들고 온 책이에요. 정말 정말 힘든 이 현실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의 위로를 느끼시고 아주 조금의 환상적이고 이상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책에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려왔던 책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책이에요. 이걸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이는 영상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 권인데 하나의 시리즈라서 한 번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보영 작가의 스텔라 오디세이 트릴로지입니다. 1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2권이 당신에게 가고 있어 3권이 미래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고요. 1, 2권이 같은 주인공의 다른 시점으로 나오는 두 명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인물들의 후대 에 해당하는 고 인물이 나오는 미래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때 제가 예전 하울에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김보영 작가라서 그냥 샀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 2024년에 책을 꼽는다면 아마 이 책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책이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해서 실제로 빌려주기도 했던 책입니다. 이제 다른 별에 이주하게 되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기다리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네, 사랑 이야기예요. SF 사랑 이야기인데 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다른 별로 이주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우주선을 기다리는 남자 주인공의 입장이고요. 요 2권 당신에게 가고 있어는 고 여자 주인공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세트예요. 이게 김보영 작가의 지인분 중에 김보영 작가의 팬이자 지인분이신 분이 결혼 프로포즈를 준비 중인데 혹시 낭독할 용도로 소설을 부탁드려도 되느냐 하고 김보영 작가에게 청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글이에요. 프로포즈 소설이라니 너무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는 내가 상대의 연인이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는 이걸 다 읽고 나서 갑자기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였다 라고 책을 딱 넘겼는데 작가의 말에 이게 프로포즈 낭독용 소설로 써졌다.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로맨틱해서 아름다웠어요. 네, 정말 좋았던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권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1권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입장이 더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졌다라고 말을 해줬고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정 역시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근데 돌이켜보니 1권의 임팩트가 컸어서 이건 역시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은 몇십 년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 없는 기다림과 기약 없는 달려감인데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이런 게 진짜 존재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 3권은 이제 요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시대의 후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트릴로지 중에서는 가장 SF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과학 지식도 조금 나오고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넘기셔도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SF는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모든 말이 스포라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우주의 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과거의 우주잖아요? 그쵸? 지금까지의 이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과거의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의 끝으로 간다는 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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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로 감과 동시에 엄청 미래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세대에 공룡이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빙하기가 오고 그리고 인류가 탄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가 멸종하고 다시 빙하기가 오고 새로운 그게 계속 순환이 돼서 다시 인류가 탄생하게 됐을 때 과거에서 온 나는 마치 그 전 문명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건 어쩌면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에서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취향은 3권입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이 멜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재미있게 읽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3편을 한꺼번에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주 로맨스 그리고 SF를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서 데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실물책은 없어요. 이번에는 밀리의 서재 픽을 데려왔거든요. 혹시 새 마음을 장착하시고 밀리의 서재 구독권을 끊으셨다면 이 책 추천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김민철 작가의 무정형의 삶이라는 여행책입니다. 카피라이터 출신이시기 때문에 문장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여행책을 읽고 울어본 것 같아요. 에세이를 읽고 울 수가 있구나. 저는 원래도 에세이를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에세이를 보고 울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놀랐던 그런 작품입니다. 김민철 작가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그 작가가 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드림 컨트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작가에게는 파리가 그런 드림 컨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나라, 도시를 말하자면 저에게는 교토, 그리고 이탈리아의 칭퀘테레, 이 정도가 있겠네요. 이 작가님은 정말 파리를 사랑해서 파리에서 살고 싶고 꿈을 꿨던,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늘 파리로 계속 떠나고 마음이 늘 파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에세이에서는 아예 파리에 가서 한참을 사십니다. 퇴사를 결심하시고 파리에 가서 한 몇 달 정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일자별로 에세이를 쓰셨는데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정말 꿈을 이룬 사람을 보는 부러움과 동시에 질투도 남과 동시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울어본 적 있나요? 너무 그 감정이 전이가 돼서 그래서 더 울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행 갔을 때 시선과 사는 사람의 시선이 너무 다르다고 하잖아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그때 느끼게 되는 말들이 정말 주옥 같아요. 역시 문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무정형의 삶이라는 건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40년 넘게 정해진 모양대로 살았는데 앞으로의 모양도 정해져 있다면 조금 슬플 테니까 무정형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찬찬히 나만의 하루를 완성해내고 싶다. 그리고 막막한 만큼 자유로울 것이다.
고독한 만큼 깊어질 것이다. 불안한 만큼 높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무정형의 삶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사실 여행이나 해외 타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무정형의 삶이라는 게 참 최대의 여유에서 비롯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관념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이 작가처럼 무정형의 삶도 괜찮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뜻대로 밀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많이 이렇게 요동쳤던 책인 것 같아요. 작가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걸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도 일말에 그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기가 너무 대단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냥 양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퇴사하는 마음으로 썼던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살지 마. 지금 나에게 온 오늘을 살아버려. 내일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 참아야 하는 오늘을 끝내버려. 내일을 위해 오늘 너무 많은 걸 감내할 필요는 없어. 오늘도 인생이야. 아니, 오늘이 인생이야. 원하면 내일 대신 오늘 하루를 원하는 모양으로 살아버려. 그렇게 원하는 모양의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럼 원하는 모양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문장인데 어떻게 말하면서 울 것 같아.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조금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다들 내일을 위해서 잘 살잖아요. 미래를 위해. 저는 그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직까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버린 오늘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계속 오늘만을 버리게 된다면 내일이 오기는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답을 찾겠죠. 저도 열심히 책도 읽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극복법을 찾아가면서 저도 이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이 작가의 말이 위로가 됨과 동시에 조금 미웠던 것 같아요.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대단하고 멋지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몇 번을 읽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빵 터져서 울었던 건 이런 문장이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좋아해버리는 것은 참 귀한 능력이라고. 오래전 분명 자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새 잃어버린 그 마음을 오랜만에 다시 찾은 기분이라고. 좋아하는 마음은 이토록이나 전염성이 강하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무언가를 좋아하는 힘으로 동력을 삼아서 살았어요. 제가 호시노겐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렇게 늘 정말 후회 없이 좋아할 정도의 엄청난 좋아함을 계속 쌓아가면서 살았거든요. 책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제가 좋아했던 저의 전공도 그렇고 애증이었지만 공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친구한테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언제쯤 무언가를 적당히 좋아하게 될까? 적당히 좋아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 올까? 라고 했을 때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무언가를 적당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은 너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제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껏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구나. 나의 또 다른 재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로.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사이에서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그게 너무 지배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김민철 작가의 작품과 문장이 너무너무 싫으면서도 왜냐면 미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은 너무 마음껏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근데 멋졌어요. 너무 멋졌고 이 사람도 나처럼 뭔가를 포기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꿈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꿈을 이뤄낸 거니까 해낼 수 있는 사람의 해낸 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닮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마지막에 이 문장을 보면서는 사실 정말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좋아해서 너무 힘들고 남들보다 더 무모해 보이는 게 잘못이 아니구나. 재능이구나. 지금 작가가 들었던 말처럼 참 귀한 능력이구나. 귀한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능력. 무언가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귀한 능력.
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서 뭔가 신년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도 큰 동력이자 힘이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좀 밀리의 서재 같은 거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뭔 책 읽을지 몰라서 늘 담아놓고 안 읽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독만 계속하고. 그래서 그때 뭐 읽어야 되지 하실 때쯤에 요 책 무겁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 한 도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곳을 여행하다 못해 이제 살게 되면서 보게 되는 새로운 시선과 결론을 내리게 되는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년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한번 데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3가지 시리즈 모두 너무너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고 정화가 됐던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역시 2025년을 새롭고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안 반가우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반가워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2025년을 어떤 책들과 함께 할 계획들로 세우고 계신지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새로운 책들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부디 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종 찾아오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책 소식 궁금할 때 어떤 책 읽어야 될지 심심하실 때 가끔 들여다봐 주시면 제가 선물처럼 와 있도록 할게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길었네요.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봐서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약속합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